아, 이거 오랜만에 일본 차인데 이게 아직도 비닐을 안 벗긴. 일본 차니까 좀 벗기면 좀 좋아하나? 벗기고 이거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에나입니다. 시에나. 아, 이거 너무너무 타보고 싶었던 차인데 또 차 바꿀 때마다 차 협찬해주시는 김강민 대표가 또 차 협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차 누적 주행거리 127km. 자, 이 시에나라는 차가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국 아빠들의 차량 구매 옵션에 지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시에나 가격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딱히 그냥 뭐 제자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카니발 가격이 요즘에 뭐 그냥 옵션 좀 넣으면은 뭐 한 4천, 뭐 5천, 뭐 하이리무진 올라가면은 뭐 그냥 6천 순식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이제 6,400이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제 하이브리드의 4륜까지 나왔어요. 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구형 D딸 아니면 기름을 미친 듯이 파먹는 6기통 가솔린. 그나마 해외에는 2.0 가솔린 터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는 팔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유독 더 이런 패밀리 RV카의 하이브리드의 그런 좀 정숙성과 뭐 시에나가 이렇게 승차감도 좋다며 라는 이런 것들이 좀 짬뽕 되면서 주변의 시선이 아직은 일본차 타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도 이제 비슷해졌으니까. 자, 그런 차다 보니까 오늘 저도 좀 부담감을 살짝 갖고 리뷰를 시작해 볼 건데 뭐 다 때려치우고 승차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승차감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카니발과의 가장 큰 차별 포인트가 승차감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런 매놀 지금 이야, 카니발을 저런 매놀을 밟고 지났으면은 더덩 하는 진동이 온 차 안으로 더덩, 무슨 우퍼냐? 더덩 하면서 이렇게 위로 쫙 올라왔을 텐데 아래서 타닥 치고 그냥 얘는 넘어가 주죠. 제가 주변에 지인들한테 시에나를 말씀드릴 때 큰이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카니발은 그냥 화물차잖아, 화물차 느낌이잖아, 딱 타면 화물차 느낌이 있잖아, 알잖아. 그러면 그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에나는 그냥 세단이라고, 그냥 세단과 화물차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고 제가 주변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무슨 큰 방지턱을 넘는다거나 할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달리다 보면 이 노면이 불규칙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기도 뭐 아스팔트가 막 쫙 갈라져 있고 이런 다리를 넘을 때마다 이런 타당, 다리가 끝날 때 또 타당, 이런 아주 미세한 요철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는 막 파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막 솟아 올라온 데도 있고 도로 보수도 또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 바닥에서 땅땅땅땅땅땅 바퀴로 떠두두두두 치는 그 진동이 차 안으로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특히나 뒤에 타 있으면 많이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단지 진동과 소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번 신형 카니발로 오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그 진동과 소음과 더불어서 뭔가 차가 좀 좀 이렇게 흐물흐물한 느낌이 좀 있어요. 흐물흐물한 느낌. 그리고 그 흐물흐물한 느낌은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을 때 또 느낄 수 있고, 달리다가 만나는 이런 과격한 요철들, 그리고 또 고속에서 급차선 변경을 할 때 뭐 이런 상황들에 다 느낄 수 있는데, 굳이 좀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가 박스를 접을 때 왜 아시죠? 4개 포개가지고 이렇게 접는 거, 이쪽 닫고 요쪽 닫고 요쪽 닫고 마지막에 요쪽 이렇게 쑤셔 넣어서 닫으면 어쨌든 잠기긴 잠기잖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 박스 테이핑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 모든 면을 테이핑으로 쫙 다 막아놓은 그 견고한 박스랑 어떻게 이 박스의 강성이 같을 수 있겠어. 약간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카니발과 이 시에나의 강성은 그런 정도의 강성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디의 강성이 짱짱하다는 느낌이 마냥 출렁출렁거리는 승차감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랑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이 위에가 짱짱하게 딱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래 하체는 하체대로 이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고 좋은 승차감을 만드는 데만 딱 집중하는, 서로 완벽하게 딱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 지프 글래디에이터 리뷰하면서도 뭐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니발은 요런 데서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아래서 아무리 하체가 받쳐주려고 해봤자 뭐해. 그 위에가 짱짱하게 버텨주질 못하면 하체가 하체대로 일을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 덩치 큰 RV가 방금 같은 고속에서 차가 확 엇박자로, 양쪽 바퀴가 다 엇박자로 확 떴다가 떨어지면서 차선 변경을 갑자기 해버려도 위로 막 무슨 막 정신없는 무언가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냥 부드러워. 자, 그래서 위에 바디 자체가 되게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게 이런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실제로 서스펜션 세팅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카니발보다는 이제 훨씬 더 나은 느낌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트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느끼는 승차감은 이제 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방금도 제가 서스펜션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고속에서 달릴 때 차가 만들어주는 그런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사실 이 위에 캐빈룸의 역할이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방지턱에서 특히나 뒤쪽이, 카니발은 절대로 지금 이 정도 속도에서 방지턱 딱 떨어질 때 이렇게 부드럽게 절대 못 잡아요. 절대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차 타고 운전 뭐 이렇게 할 일이 없기야 하겠지만, 결국에는 방금 말한 그 고속에서의 승차감, 이 캐빈룸에서 주는 이 위에가 진짜 짱짱한 느낌과 굉장히 잘 세팅되어 있는 이 서스펜션의 이 차를 받아내주는 큰 한계값이 서로 만나서 시너지를 내서 지금 얘가 카니발보다 공차 중량이 무거워요. 하지만 그런데도 카니발이었으면 진짜 굉장히 힘들어하고 진짜 굉장히 좀 내가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이런 속도로 이런 코너를 막 감안해도 얘가 지금 감당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카니발을 앞자리에서만 계속 타고 다니셨던 분들은 크게 못 느끼실 수 있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카니발이 이 운전석 조수석과 이 뒷자리 2열 3열로 갈수록 승차감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차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냥 운전을 하시면서도 만약에 그걸 느껴보시겠다라고 하면은 뒷자리에 타서 직접 느끼는 것보다는 둔감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이 방지턱을 올랐다가 떨어질 때 뒷바퀴가 얼마나 끝에 가서 부드럽게 멈춰주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승차감 면에 있어서 카니발이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카니발은 2, 3열에 앉으면 이거는 이거 승합이다, 승합. 이건 승합차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얘는 오바 조금 더 보태면은 세단, 못해도 그냥 고급스러운 SUV 정도의 안전인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거는 1열보다는 2, 3열 뒤에 앉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포인트다. 자,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게 바로 파워트레인이겠죠. 하이브리드입니다. 그 유명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오랜만에 또 하이브리드 차 리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토요타가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오로지 토요타만이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자, 토요타가 진짜 전 세계 시장에 야 하이브리드 차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의 이제 시작을 알렸던 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현대 기아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뭐가 이렇게 다르냐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또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야 프리우스의 미션이 있냐 없냐. 그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뭐 명장이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명장이라고 하시는 분, 왜 명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명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현대차 팰리세이드 아이고 이거 후진 기어에 놓고 앞으로 내려갔더니 시동이 꺼졌네요. 아유 현대차는 쓰레기예요 라고 하시면서, 자 이거 봐요 수입차들은 안 그래요, 현대만 그래요 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차 중 하나가 토요타 프리우스였어요. 자,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 미션도 없는 차를 갖다가 아니 그 후진 기어를 넣고 앞으로 내려가면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일반 트랜스미션이 들어간 오토미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토크 컨버터가 자기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차가 또 거꾸로 가버리니까 거기에 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트랜스미션 망가질까봐 엔진을 꺼버리는 거거든. 자, 물론 이런 전자식 기어 노브를 가장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던 BMW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돌대가리가 타가지고 후진 기어 넣고 차 무게로 그냥
중력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야 시동 끄지 말고 그냥 기어를 중립으로 빼주자 라는 그런 바보들까지 생각해서 그런 이제 로직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놨기는 했지만, BMW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전자식 기어너브를 사용하는 모든 브랜드들은 전부 다 시동이 꺼졌단 말이에요. 뭐 벤츠도 꺼지고 벤틀리도 꺼지고 뭐 아우디도 꺼지고 토크 컨버터 미션이 들어갔다 하면 다 꺼지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명장이라고 하는 그 아저씨가 무슨 차 가지고 나왔어? 이 차 가지고 나왔다니까. 얘는 미션이 없어요. 그리고 이 미션이 없는 게 얘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물론 토요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차 트랜스미션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 eCVT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써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뭐 변속기 형식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써놓는 거고, 얘는 변속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엔진하고 모터 두 개가 있는데 요 사이에 PSD라는 유선 기어 박스를 하나 이용해서 출력을 주는 모터, 충전을 담당해주는 모터, 혹은 출력을 주거나 배터리를 충전할 때 쓰는 엔진, 요 세 개 기어가 요 유선 기어에 싹 다 물려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를 줄여가지고 얘네가 PSD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그냥 유선 기어 세트고, 원래 그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품 하나에 불과했던 유선 기어 세트 하나밖에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다가 모터 두 개 물리고 엔진 물리고 해서 그 세 개가 유기적으로 계속 돌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 기어를 왔다 갔다 이것도 붙였다 저것도 붙였다 하면서 모터 두 개, 엔진 하나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기어비까지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더 이상 자동차라는 거 안에 무슨 6단, 8단, 10단 미션을 만들어 넣어서 기어 단수별로 쪼개서 그걸 기어비를 강제로 만들어서 그래서 효율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CVT 미션처럼 어떤 벨트가 사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어비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도 없어진 거고, 그냥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얘네가 그 시너지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그 핵심 부품인 PSD가 그냥 다 커버를 치게 된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차에 토크 컨버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 모드로만 가고 있다가 악셀을 확 밟아서 엔진이 이렇게 딱 개입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그 유선 기어 중에 엔진에 물려있던 기어 하나를 그냥 풀어서 또 같이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어비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변속을 하기 위한 부품이 아니라고. 심지어 얘는 토크 컨버터도 없고. 자, 그런데 여기서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토요타의 특허가 있었으니까. 현대는 어떤 쪽으로 우회를 했냐, 이 유선 기어 하나 가지고 다 묶어 쓰는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미션도 넣고 엔진도 넣고 모터도 넣은 다음에 그 사이에 클러치를 넣었죠. 클러치를 엔진이 깨어나서 출력에 개입을 할 때 모터를 통해서 미션까지 갈 수 있도록, 출력이 갈 수 있도록 붙여줄 수 있는 클러치를 개발해서 넣었고, 초창기에는 그 클러치가 그지 같았기 때문에 로직도 그지 같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그지 같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차 못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극복을 해서, 오죽하면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시에나 하이브리드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나는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이제 더 낫다라고 느낄 정도로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기술력은 정말 많이 올라왔다. 이제는 이게 딱히 뭐 이렇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없을 정도로 소나타가 가지고 있는 그 클러치 타입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너무너무 좋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 와서는 역시 뭐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야 이제 뭐 한물 갔네, 이제 별거 아니네 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차의 무게 때문이에요. 저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좀 못 나올 텐데, 좀 못 만들 텐데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저 나온다 하더라도 개판일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이유가, 현대기아의 그 클러치 타입 엔진이 딱 개입될 때 클러치를 붙여서 작동하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치명적인 단점이, 그 공차 중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거운 차일수록 그 클러치를 갖다 붙일 때의 이질감이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나타 탈 때 다르고 투싼 탈 때 다르고 소렌토 탈 때 다 달라요. 느낌이 다 달라요. 그리고 공차 중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걸 크게 느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클러치가 붙을 때 이질감이나 언덕에서 멍 때리는 증상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게 2톤이 넘어가는 막 사람 6명 막 9명 타는 뭐 카니발을 그걸로 클러치로 뗐다 붙였다 하면서 구동을 시킨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얘는 무게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물론 덕분에 원래
시에나 구형에 들어가 있던 그 6기통이 주는 그 부드러운 주행 질감과 그 조용함은 없죠. 네. 소리 들어봐. 4기통 소리가 솔직히 좀, 특히나 그 냉간 시에는 차도 좀 많이 떨고 열이 좀 받는다 하더라도, 물론 슬슬 다니면 상관없지만 엔진을 풀로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은 소리랑 진동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무슨 이 차 타고 뭘 쏘고 얼마나 쏘고 다닐 거야. 속력을 올려도 그냥 슬슬 올리겠지.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지금 엔진 붙어서 쫙 가는 건데 얘는 클러치 자체가 없잖아. 솔직히 모터 토크 올리고 엔진 배기량 조금 올리고 하면 그만이지, 뭐 그거에 따른 야 그러면은 이게 더 무거워지고 힘도 더 세졌는데 클러치 붙이는 거 얼마나 더 잘해야 되고 클러치는 얼마나 더 좋아져야 되고 뭐 이딴 거 생각할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여전히 너무 부드러운 거지. 어차피 출력을 주는 모터, 그리고 충전을 담당하는 모터, 그리고 엔진, 그리고 구동축, 얘네들은 어차피 이 PST 하나로 어차피 계속 묶여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거기서 누가 더 세게 돌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돌려줄 거냐의 문제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어떨 때 그 클러치 이질감을 느끼냐면, 이렇게 속도를 쫙 줄여서 코너를 다 돌고 악셀을 바로 딱 풀악셀 때리면 내가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는 동안 엔진은 빠졌을 거 아니에요. 클러치가 떨어졌단 말이야. 클러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다시 코너를 다 돌고 나서 악셀을 딱 밟네? 그러면 얘가 순간 놀래. 그래서 급하게 다시 클러치를 갖다 붙이고 엔진을 시동을 걸지만 차가 무거워. 그렇다고 클러치를 바로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 그러면 또 충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상황들에 이제 딜레이들이 생기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실내 운전을 하면서 악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또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무거운 차에 PSD가 들어간 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는 장점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계속해서 저는 만약에 카니발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든다,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에나와에 있어서의 상품성은 더 벌어질 거라고 봐요. 주행 보조 장치가 의외로 쓸만하더라고요.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 이번에 그래도 약간 한국향 튜닝을 제대로 하고 나온 느낌이에요. 제가 타고 다니면서 좀 계속 써봤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속초TV 안정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생각 정도는 드는. 자, 그리고 제가 뭐 패밀리카 리뷰하면서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컵홀더죠. 컵홀더. 자, 컵홀더 여기 굉장히 좀 큰 사이즈가 하나 있어요 일단. 그리고 여기다가 그 핸드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나 이게? 뭐야 이게? 일본 애들은 핸드폰이 다 좀 짧은가? 아무튼 뭐 여기 이런 뭐 공간이 있고, 컵홀더 하나 둘, 여기 열면 컵홀더가 셋 넷. 여기 굉장히 광활하고요. 광활하고 여기 아래 굉장히 광활하고요. 주행 보조 장치 진짜 잘 잡아. 정말 잘 잡아. 자, 그리고 도어에 컵홀더가 또 3개 있고 수납함 2개 있고, 좋습니다. 여기 뒤쪽에 컵홀더 2개 또 있고요. 자, 여기 잘 잡을까요? 이런 게 의외로 어려운 거거든, 굉장히. 야, 어디가? 자, 주행 보조 장치는 아직 한국에서는 현기만은 못한 걸로. 자,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 뒷자리 한번. 자, 근데 뒷자리 타기 이전에 진짜 이게 보세요. 카메라가 뒤에 2개나 있더라고. 후방 카메라 2개 있는 거는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후방 카메라가 2개나 있으면은 야, 이거 얼마나 이거 화질이 좋을까 하고 후진을 딱 했는데 그냥 하나는 넓고 거지 같게, 하나는 좁게 거지 같게. 그러니까 둘 다 거지 같게, 하나는 좁게 하나는 넓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얘 이거 왜 이러는 걸까 진짜. 야, 이걸 보라고 만들었냐 이거를. 아무튼 뭐 그렇다. 뒷자리 타볼게요. 뒷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뒷자리에 드디어 탔는데, 타고서도 일단 좀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느껴지는 이런 승차감 같은 것들, 방금도 지금 이렇게 몸으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진동들이, 이게 카니발이었으면 엉덩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엉덩이 타고 시트 타고 이 전체를 한번 땅땅땅땅 계속 때리는, 카니발 뒷자리 타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느낌이 일단 카니발에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확연히 적고, 그리고 시에나 뒷자리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요거예요. 이게 이 2열 의자가 됐건 3열 의자가 됐건
허벅지가 지탱이 너무너무 잘 돼요. 진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다리 핀다고 해서 허벅지가 이렇게 딱 편하게 지탱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바닥부터 시트까지의 높이가 너무 낮다는 말입니다. 물론 카니발도 7인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덜 하기는 해요. 덜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7인승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시에나의 2열의 요 높이가 일단 훨씬 기본적으로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하지만 아까 앞쪽에서도 이제 저런 뭐 인포테인먼트가 뭐 쓰레기라고 해도 될 정도의 인포테인먼트였는데, 뒷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냐. 뒷자리 각도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이거밖에, 네, 뒷자리 각도가 이거밖에 안 누워요. 2열 각도가 이게 앞으로 더 가도, 네, 앞으로 더 가도 이게 최대야. 네, 앞으로 더 가도 이게 최대고, 그리고 이 햇빛 가림막, 야 이게 요만큼 가려놓으면은 이게 햇빛 가리다 만막이지 이게 뭐 있어? 야 니네는 저기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가 아니기를 진짜 천만다행이지. 야 이거 기아차가 이랬으면은 난리 났어. 뭐야 이게 무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야 우리 저기 감독님이 술 먹고 산 햇빛 가리개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충격적인 거. 자 이게 과연 뭘 할 수 있는 걸까 이게. 일단 터치는 안 되고, 리어 HDMI 있고 DLNA가 뭐니 모르겠고, 리어 미러캐스트, 화면 미러링 잘 모르겠고, 이것도 아무튼 뭐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뭐 HDMI는 저기 있다. 자 이거 USB 타입 A 있고, 네, C 타입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거는 그냥 이제 없다고 보자. 이거 참 그 스타리아 때 느꼈던 충격보다도 네, 더 큰 충격이 아닌가 저거는. 이거 안 올라와. 자 근데 일단 요거 이제 수동 발받침 같은 경우에는 네, 각도가 아주 딱 적당합니다. 네. 이게 편하긴 편해. 편하고 승차감 좋고. 아무튼 뭐 네 그렇다. 자 그리고 뒷자리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3열 시트의 높이 자체도 카니발의 4열은 거 어차피 뭐 사람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그냥 이거 이제 9인승 어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끼고, 카니발의 3열, 카니발 9인승의 3열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요 녀석의 3열이 훨씬 더 허벅지 서포트가 잘 돼요. 그래서 얘는 좀 3열에 사람이 어지간히 그냥 편하게 앉을 수 있다. 다만 얘도 이제 뒷자리 3열에 3명이 탄다는 거는 좀 오반 것 같고요. 3열에 성인 2명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3열 같은 경우에 트렁크로 완전히 싱킹이 돼서 쏙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편합니다. 굉장히 쉽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이 미니밴의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네, 요 시에나가 카니발보다 좀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하다 라는 측면으로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까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지만 이 뒷자리에서의 승차감이 카니발보다는 한참 편하네요. 그냥 이게 또 아까 제가 이제 너무 다른 것만 얘기하느라고 얘기 안 한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특히 더 심하고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원래 그 초창기 내연기관의 그 묵직한 브레이킹 느낌, 진짜 그 내가 내 발이 피스턴을 쫙 누르면서 느껴지는 그 빡빡해지는 그 느낌, 그 담력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전 현대기아 전기차에 와서는 지금 그 브레이킹 시의 이질감이 특히나 좀 큰 문제라고 보고, 그런데 이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킹 느낌도 정말, 제가 전에 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브레이크 어차피 0부터 100까지 있고 내가 이거를 부드럽게 조절을 해서 밟아야 되는데, 아무런 텐션 없는 그 모나비 볼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싸구려 탱탱탱탱 하는 그런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내가 0부터 100까지를 미세 조절하는 거랑, 발끝으로, 아니면 두꺼운 라텍스, 라텍스를 내가 발로 이렇게 쫙 밟으면서 0부터 100까지를 미세 컨트롤 한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쉽겠냐고. 당연히 라텍스지. 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압력이 싹 차면서 뻑뻑해지면서 끝으로 들어갔을 때 힘 조절도 더 잘 되고,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차가 기본적으로 브레이킹이 편하다라고 하면 뒷자리에 타 있는 사람들도 더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 또한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 생각했을 때 종합적으로 패밀리카로서 갖춰야 되는 차량의 기본기에 있어서는 사실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면서 이건
참 더 많이 벌어졌다. 원래 있던 승차감의 차이에다가 카니발은 여전히 6기통 가솔린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끄러운 6기통 가솔린에다가 기름 퍼먹으면서 다니든가, 아니면은 그 딸딸딸딸 거리면서 그 공명음과 함께 디젤 타고 다니든가, 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얘는 하이브리드니까 기름값도 덜 먹고 고유가 시대 좋죠. 패밀리카로서 진짜. 아무튼 뭐 그래서 시에나 하이브리드 패밀리카 관심 있으셨던 분들, 뭐 카니발 요즘에 계약하면은 뭐 막 1년 걸려요 2년 걸려요, 그리고 무슨 뭐 하이리무진은 미쳐가지고 지금 무슨 뭐 가격이 뭐 8천? 뭐 9천짜리 하이리무진도 있더라. 솔직히 걔랑 얘랑 그 승차감의 근간이 좀 달라서 한번 타보세요. 네, 요거 6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2천만 원어치 튜닝하고 타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다만 그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좀 그 이제 반일 감정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또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신경을 써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또 어쩌겠습니까? 네, 뭐 그 저기 자기 환경에 뭐 처한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환경에 맞춰서 뭐 카니발 사시든가. 근데 얘는 이제 도요타는 이게 현대기아가 이런 거 잘해. 이런 거. 이거 똑같은 다 이렇게 비슷한 단가의 플라스틱일 텐데 어쩜 이렇게 싸구려틱할까? 현대기아는 그 분명히 싼 건데 안 싸게 만드는 그 되게 그 기술이거든. 그 제주죠, 그거는. 얘는 참 그런 거는 뭐 도요타가 언제 뭐 이런 거 신경 썼나? 뭐 여기까지 아무튼 시에나 하이브리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